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홍난지입니다. 오늘은 또 조촐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양혜석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모셨습니다. 야! 와, 안녕하세요. 이렇게 단둘이 하는 거 너무 오랜만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정말 한 1년 만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방해꾼은 사라졌군요. 드디어 네. 이렇게 양혜석 작가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양혜석 작가님께서 이벤트를 하나 거셨었잖아요. 맞습니다. 다들. 한참 전에. 네. 그렇게 오래됐죠.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맞습니다. 제가 하이큐 관련된 서적을 2권 번역을 해서 이제 한 권은 하이큐 제목이 길어서 매거진이고요. 블라블라블라 매거진이고, 다른 한 권은 이제 저희 영화로 나왔던 이것도 제목이 어려워. 쓰레기장의 결전. 네, 그 소설판도 제가 또 번역을 했어요. 야, 그래서 바쁘시다. 그렇게 2종 오래전에 했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거를 이제 홍보하는 겸, 홍보에도 딱히 저에게는 뭐 들어오는 건 없지만, 네, 제가 상품을 하나 걸어서 매거진을 한 권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걸 이제 뽑아서 발표를 하려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큐에서 양혜석 작가님의 최애가 누구인지를 알아맞추는 맞습니다. 이벤트였고, 네. 그 이벤트에 의외로 정답이 네. 많았죠. 많았어요. 네. 제가 평소에 네. 떠들고 다닌 탓에, 네, 조금, 좀 있었고요. 네. 6분이 정답을 맞추신 것 같고, 적어도 음. 지금 이 방송을 이제 하고 있는 시점에는 6분이 네. 맞춰주셨고요. 그 중에 제가 공정한 추첨을 통해서 한 분을 봤더니, 그 된 분이, 뽑히신 분이 계세요. 여섯 네, 분 중에. 네. 이분이요, 그, 아이디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가 작별님이셨습니다. 네. 와. 축하드립니다, 작별님. 네, 뭐라고 네. 하셨냐면, 이제 양희린 교수님의 스토리텔링 이해 수업을 들으면서 최애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 정답, 아카하시 케이지. 재미의 이유 채널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라고 이제 적어주신 이분을 정말. 추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와, 와.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분께는 어떻게 그 책을 전달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학교에 계신 분이라면 이제 학교 행정실에 맡겨놓는가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분께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주소를 전달해 주실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댓글에다가, 이분 댓글에다가만, 양혜석 작가님의 메일 주소를 남긴다거나, 네네네. 제 메일 주소를 남기면 거기로 받으실 주소를 네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참여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하이큐의 최애가 많고도 많고, 보통 하이큐 팬들은 최애가 한 명이 아니죠. 굉장히 그렇죠. 많은 캐릭터들을 좋아하는데, 네, 저도 그래서 왜 돌잡이라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렇군요. 네네, 돌잡이. 그러니까 제일 네. 처음으로 이제 잡은 캐릭터는, 네. 스가와라 코시라고 하는 주인공 팀에 있는 이제 굉장히 다정한 네. 성격의, 하지만 심지가 굳은, 네, 그런 세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다가 계속, 얘도 좋네, 얘도 좋네, 얘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진짜 무더기로 늘어나 있지만, 그냥 이 중에서 뭔가,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제 최애가 누군지 생각을 해볼 때, 뭘로 알게 됐냐면요. 캐릭터 굿즈가 한 20종이 있을 때 그냥 하나만 사야 된다면 보통은 아카시의 캐릭터 굿즈를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애로군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행동하는 것만이 진실이죠. 그렇죠. 돈을 쓰는 것만큼 진실이 없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이 만약에 연애 중인데 상대방이 돈을 잘 나한테 안 쓴다, 아낀다, 네, 찐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양혜석 작가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뭐 떳떳하지 않으세요? 지금 조성진 님의. 맞는데요. 여의치 않은 사정일 때는 조금 이렇게. 암만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제 이제 상대적인 개념을 얘기를 한 거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랑 밥 먹을 때는 떡볶이 먹으면서 이제 양세준 작가님은 한우를 먹는다. 그러면 나의 가치는 이 정도로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맞아요. 돈만큼 쉽게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고 누군가는 또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전부는 아니죠. 네. 저희가 근데 이 이벤트를 발표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켠 것도 있지만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서 뭐 근황 얘기도 하면서 같은 비슷한 좀 뭐랄까요, 어려움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살면서 겪게 되는 어떤 그 어두운 터널, 깊은 터널에 들어가 본 기억이 있어서 사실 그거에서 저도 빠져나올
찾아오는 과정인 것 같고, 네네. 네, 작가님도 저도요. 네, 네. 그러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뭔가 말을 좀 어렵게 꺼내긴 했지만 제목을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까 그 어두운 터널이라는 말이 되게 딱 와닿거든요. 음, 터널 빠져나오기? 내 인생에서 터널 빠져나오는 법? 네. 근데 이게 되게 자주 있지 않나요? 오, 저는 많죠. 대학교 몇 학년 때쯤에 되게 긴 가을이었다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그 가을이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음, 일기에도 이제 막 써놓고 그랬는데, 막 보면 이제 보통 중2병이라고 하지만 저는 대학생 때도 중2력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아, 오늘로 가을이 끝났다, 뭐 이런 거 막 적어두고 그런 게 있는데, 가을을 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름을 탔다고 해야 되나? 올해 여름 힘들었다는 분 되게 네, 많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이 너무, 맞아요, 더위가, 맞아요. 와, 그래서 요즘에 어떤 전문가분한테 들었는데 되게 당연하게 기후만큼 사람의 멘탈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없다고 이번 여름에 그 우울증 앓고 이런 분들 정말 많았다는 얘기를 정말요? 해서 이제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이런 안심을 음, 조금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항상 찬바람이 불면 네. 항상 그 약간의 우울감이 저를 지배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올해는 사실 여름에 너무 큰 맞아요. 타격이었어서 이 정말. 찬바람이 불어도 이게 크게 이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정신 쨍해지지 않아요? 전 요즘 네네네. 상태 조금 좋아졌어요. 네, 진짜 저도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여름에 음. 지금 계속 우울 상태가 왜 이렇게 가라앉고 맞아. 일어나지를 맞아, 못하겠지? 맞아. 라는 그런 생각이 네네. 들었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 강도는 작년에 좀 더 심했던 것 같고, 음, 올해는 그 강도에서 좀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여름에, 이거 뭐지? 다시 시작되나? 아닐 맞아. 거야, 아닐 맞아, 맞아, 거야. 이러면서 맞아. 그냥 지내왔다고 치면, 네. 양 작가님은 올해 여름이 그렇게 많이 힘드셨다고요? 네, 그게 음, 여름이 길었잖아요, 또. 네네. 이게 끝나지 않으니까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은, 이번 여름 거의 9월도 여름이었지 않나요? 맞아요. 9월 말까지. 네. 네네. 그래서 너무 길었다. 음,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이 에어컨이 그렇게 막 다 잘 나오지가 않아서요. 그렇게 시원한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근데 방학이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작업을 할 일도 있고, 일을 할 일도 음, 있고 그랬는데, 어,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이번 여름에 네. 연구실 수리를 아, 했잖아요. 맞아요. 아, 그것도 영향이 좀 아, 큰 거 있었던 같은.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연구실에서 집중해서 이제 일을 본다거나 이제 학상 음, 상담을 한다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 연구실이 없다는 게 상당히 음, 데미지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음, 거기 오면 이제 어쨌든 그 뭐 에어컨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음. 하는데 아, 어쨌든 맞아. 네, 그것도 조금 있었고. 어쨌든 음, 저희 집은 굉장히 더웠고요. 음, 그게 선풍기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종류의 더위였고, 뭐 음, 그렇다 보니까 그냥 여러모로 참 힘들었다라는 기억이 남아있는데, 음, 날씨가 시원해지니까 진짜 좀 반짝해서, 네, 어, 그거는 지금은 괜찮습니다. 어. 그럼 작가님 네, 혹시 그 평소보다 네. 아니면 평소보다 일이 좀 양이 많았나요? 그거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일이 음, 많았다기보다는 좀 밀렸다는 느낌이 있는데, 음, 이거를 제가 객관적으로 이게 일이 많아서 밀렸는지 내가 안 해서 음, 밀렸는지는 잘 모르겠는. 아, 그리고 여름이라 힘들어서 좀 퍼져 있었던 것도 아마 있을 테고, 뭐, 그래서요. 네, 어쨌든 이 일의 양과 상관없이 좀 컨디션이 안 좋다 음.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많죠. 음. 네. 그래서 자꾸 일을 미루게 되는 그런 어, 악순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이 뭔지에 음, 대해서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특별한 이유를 못 찾겠는데 아무튼 나는 예전과 다르게 지금 굉장히 게을러져 있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나도 싫고 그치, 그게 자학으로 돌아오는 게 제일 위험한 것 네, 같아.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되는 그 사이클로 들어가기 싫어서 굉장히 노력은 하지만 맞아요. 자꾸 그 사이클로 가는 것 같아서 내가 싫고 뭐 이런 자꾸 순환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가끔씩 학생들도 이렇게 하기 싫은 때 어떻게 의지를 음, 다시 받고 해야 돼요? 음, 라고 질문을 하면 정말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해야죠. 어차피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네,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의 일이 되었을 때는 알면서도 잘 안 되는 맞아. 거? 작가님은 그 의지를 어떻게 다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지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어렵지 않나요? 일단은 음, 제일 처음 시도하는 거는 이제 다들 많이 하시겠지만 장소를 바꿔보는 거죠. 이제 음, 여기서 안 되면 이제 정리해서 뭐 카페에 간다든지. 음, 저는 학교에 있을 때도 종종 하는데 연구실에서 이제 일이 잘 안 될 때는 짐을 싸서 이제 학교 내에 있는 카페를 간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조금 다른 공간에 가서 해보려고 시도하니까 공간을 바꾸는 게 제일 처음이었던
정도인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뭐가 있을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뭐 말을 하는 거? 나 언제까지 뭐 해야 되는데, 예, 이거 내가,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다고 말해.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네네네. 네, 그 정도지. 굉장히 소극적인 어떤 거. 아, 그거 하나 또 있다.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작은 팁이라면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 있고 내가 못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그게 이제 진짜 악순환이거든요. 나는 못났고, 네, 못났으니까 뭐를 하려고 해도 더 하기 싫고 못난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 그럼 못하고, 거봐 못하잖아. 뭐. 그럼 점점 이제 악순환이 오는 거라서, 그래서 뭐가 잘 안 될 때는 저는 일을 되게 잘게 쪼개고요. 잘게 쪼개서 리스트 같은 거를 만들고, 아니면 이제 일의 영역에 평소라면 안 들어갔던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약간 우울증 같은 데도 쓰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 예를 들자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뭐 화장실 가기, 양치하기,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뭐 세수하기, 뭐 타올로 물기 닦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촘촘하게 리스트에다가 적어놓고 뭐가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그걸 지우거나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뭔가를 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평소라면 이제 그런 걸 카운트조차 안 하는 그냥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세수하고 양치했다 겠지만 그거를 그렇게 촘촘하게 적어놓으면 나는 일어나기 했고 화장실 갔고 양치도 했고 아 잘했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되게 눈물나게 불쌍하기는 한데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뭔가를 한 사람이 되어야 그 되게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가속도가 조금이라도 더 붙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제 밥 먹을까? 평소라면 이제 밥 먹기 귀찮아서 걸렀더라도 이제 뭐라도 챙겨 먹었고 물도 따라서 먹었고 그러면서 약간 뭔가를 하고 있다? 해내고 있다라는 진짜 작은 성공 경험을 계속 이제 좀 쌓아나가는 그런 게 조금 비결이라면 비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네. 조금 더 뭔가를 더 할 수 있게 됐고 의지를 끌어올릴 수가 있으셨군요. 네,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나 통하는 건 아닌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쌓아 올려봤자 진짜 중요한 어떤 뭐 미션이 있다면 그거 앞에서 의지가 꺾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또 그 미션을 또 잘게 자르기도 하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스토리를 짜는 도중이라면 아니면 스토리는 이미 나왔고 이걸 이제 연출적으로 자르는 구간이라면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씬 1의 대사를 정리 뭐 이러면 사실은 굳이 그렇게까지 자를 필요가 없지만 예, 일부러 잘라서 내가 체크를 많이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오늘 35가지나 되는 일을 했어. 근데 사실은 누군가 보면 되게 웃길 수 있지만 그게 되게 발버둥인 거죠. 근데 저는 이건 학생들한테도 좀 해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와,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방법을 누군가가 추천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쓰다가 약간 현타가 현타 와요. 예, 네. 근데 그 현타가 온다는 거 아직 그렇게까지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네. 나 괜찮은 상태였구나. 맞아요. 근데 진짜 의욕이 없을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고 그걸로 조금 의욕이 돌아올 정도니까 의욕이 완전 마이너스 상태일 때 여야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다른 때는 이미 화분이 약간 수분이 충분할 때는 이제 뭐 물 한두 방울이 별 영향이 아니지만 완전 바싹 말라있을 때는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상태? 지금의 저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서 그런 리스트를 짜지는 않는데 정말 힘들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네, 정말 뭐라도 PC 켜기. 윈도우에 비밀번호 입력하기. 그건 중요합니다. PC 켜는 거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도 항상 일할 때 해야지 해놓고 이 노트북을 여는 것까지가 맞아. 제일 큰 어떤 허들이랄까요? 여기 앞에 있어. 바로 내가 내 앞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한 50cm 아니면 1m 정도의 간격인데 이걸 손으로 뻗어서 올리는 게 왜 이렇게 어렵죠? 카페 갔다가 노트북 안 열고 돌아온 적 몇 번 있으세요? 근데 저 그런 적은 없어요. 진짜? 대박. 난 되게 많아. 아니, 저는 그러니까 원래 이분은 아직 괜찮아. 저는 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밖에 나선 건 정말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집 안에 있으면 안 열어. 하지만 집을 나갔다는 건 이건 정말 크게 정말 큰일인 거군요. 큰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간 겁니다. 나중에 한번 안 열게 되면 알려주세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야. 네, 근데
저도 그 방법은 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학교에서는 도저히 일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PC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노트북을 켜서 일을 하려고 네네. 한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어떤 커피숍을 찾아서 전전한다던가. 맞아요. 네, 그랬는데 그 커피숍의 컨디션이 막 덥고 햇빛이 너무 쬐고 이래서 맞아, 다시 연구실로 오면서 주섬주섬. 네. 맞아. 내가 지금 뭐 한 짓일까? 맞아. 이 시간을 그러면, 낭비하고. 맞아. 그럼 현타만 더 늘고. 네, 그랬던 적이 또 몇 번 있는데, 근데 그렇게 가는 게 효과가 아예 없진 않았다. 왜냐면 그죠? 내가 무엇인가를 어쨌든 하려고 했잖아. 어. 라는 게 생겨요. 그걸 인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밀리고 안에서 조금씩 잘 안 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생각보다 일의 양을 많이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완전한 좌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과 아니면 음. 이미 약간 멘탈이 무너져서 이거 봐, 또 헛고생만 했잖아. 이러는 사람 사이에 또 차이가 생기는 거겠죠. 그렇군요. 네. 작가님은 그럼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신 거죠? 근데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네, 네. 근데 여름에 한동안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네, 그런 경험은 뭐 많이 있죠. 그러면 그때 그 여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신 거? 아니면 이게 되게 방법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 그게 그냥 날씨 변화, 외부의 환경 변화밖에 없나요? 근데 사실은 환경 변화가 제일 컸던 것 같다는 어.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게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제가 어쩌다가 그 심리상담 전문가를 만나게 됐는데 그냥 되게 딱 잘라서 인간은 자기의 기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노력일 뿐이고 근데 노력을 하는 자기 자신은 칭찬을 해줘야 한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의외로 인간은 굉장히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은 생물이잖아요. 네. 근데 생물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 자극이랑 이런 거랑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기운이 없어. 이거는 사실 그냥 답이 없을 수 있다. 무섭죠. 예,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자학을 안 할 수 있고, 네, 어쩔 수 없다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하는데, 이렇게 힘든데도 노력하고 있는 나 자신을 조금 칭찬해주고, 그럴 때 왜,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약간 자녀가 없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내가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대해 보아라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이 너무 그러니까 날이 너무 더워,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안 돼, 너무 짜증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 지금 나 핑계 대고 있는 거야. 네가 근성으로 해야지, 네가 지금 그러면 돼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있을 거고, 네. 날이 그렇게 더운데도 그래도 하려고 앉았구나. 아유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서 뭐 찬 거라도 먹고 해라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전자의 부모가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후자의 부모가 이렇게 하니까. 나쁘다 좋다가 뭐 선하다 악하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거는 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 지금 핑계 대는 거야. 너 지금 이럴 때 아니야. 너 지금 정신 차려. 너 지금 마감이 언젠데 이러고 있어. 너 막 그래봤자 내가 어차피 기운을 안 낼 거라서 달래라는 거네요. 네. 예, 그게 이제 약간 자기를 돌보는 방법, 자기 돌봄 뭐 이런 거라는 얘기를 그래서 저는 자기를 돌본다는 게 뭘까 그랬는데 약간 돌봄이라는 거는 아이한테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보다 어린 친구를 뭐 네 동생을 돌봐라, 네 뭐 누구를 돌봐라 이러는데 자기를 돌보는 것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졸려도 일어나, 뺨을 때리면서라도 일어나, 허벅지를 찔러서라도 공부해야지, 뭐 해야지 그럼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다그치는 게 되게 익숙한데 이제 그러지 말아보라는 얘기를 들어서. 새로운 생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님은 네. 굉장히 본인을 엄하게 대하시는 편이라는 걸 알게 되신 거군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저 자신한테 엄청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 그것이 좀 다르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나 동생한테 뭐 비싸고 좋은 거 나 솜사탕 사줘! 그래서 솜사탕을 사준다고 잘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막 발버둥 치면서, 나 솜사탕 사줘! 그럼, 자, 여기 솜사탕. 나 저기 있는 포켓몬 다 사줘! 그걸 다 사주고. 뭐 이러는 게 좋은 돌봄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를 돌보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상황을 나아지게 해줄 어떤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바닥에 누워서 발버둥 치는 아이가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돌봄의 일종이라서 무조건 뭐 하고 싶다는 걸 다 해주고 먹고 싶다는 걸 다 먹여주는 것만이 돌봄은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약간 그 왜 스포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를 망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폭식, 뭐 쇼핑 엄청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갖고 나는 과연 건전하게 나를 돌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돌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나 봐요. 그렇죠. 저도 네. 처음에 자기 돌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나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돌봐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 다음 템포로 되게 무서웠거든요. 내가 그럼 나 돌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되게 무서웠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서 하는 뭔가 있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를 들으니까 네. 가끔 제가 자문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네네. 상태가 안 좋으면. 네. 그래서 뭐 어쩌자고 하는 건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네네.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꾸 피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 그거는 혼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 아,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좋은 거 같네. 네,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그런 상황일 때, 뭐랄까, 항상 제가 저를 이렇게 조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왜 이러는 거지?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은 늘 하면서 이렇게 방황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너무 이게 답이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정신적인 여유나 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가 네네. 있으니까, 정말 안 되겠다 할 때는 진짜 왜 이러는 건데? 그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어떤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네네. 한편으로는 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 엄하게 다그치는 네네. 걸 수도 있지만 네네. 진짜 알고 싶은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저도 뭔가 아이가 네네. 만약 이렇게 때를 부릴 때 아, 그래, 너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진짜 알고 싶거든요. 그죠. 왜냐면 그래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아.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돌봄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이 그래서 뭔데? 맞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스스로한테 그런 질문을 그래서 던져보셨나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러는 거지? 아니면 자기 돌봄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뭔가 네. 좀 다른 태도로 나에게 돌봄을 접근하셨어요? 아직까지 적용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나는 나의 돌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 라는 충격을 받고, 그 얘기를 이제 제 옆방에 계신 문아름 교수님한테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돌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돌봄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랬더니 문아름 교수님 딱 첫 마디가 뭐였냐면, 영양제 챙겨 먹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운동하기?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생각. 저는 딱 그 돌봄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 나한테 비싼 거를 사주면 되나? 갖고 싶은 거 다 사주면 되나? 먹을 거를 먹이면 되나? 뭐 이런 그냥 그 정도인데 야, 이분은 되게 깊이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안 좋은가? 영양분이 뭔가 부족한가? 아니면 뭔가 그 내가 잠이 지금 필요한가? 네네 아니면 운동을 해서 뭔가 활력을 돋우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신다는 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좋겠다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사실 작가님께서 자기를 되게 잘 챙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양 작가님을 보면서 늘 부러웠던 게 제가 보기에는 네네. 작가님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쇼핑도 늘 하고 계시고 맞아. 사고 싶은 게 있고 갖고 네. 싶은 게 늘 있다는 것도 약간 부럽더라고요. 정말요? 네. 저는 뭐가 그렇게 갖고 싶을까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에는 그냥 필요해서 사는 거지. 아, 이게 차이구나. 네, 그랬어서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늘 하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데가 있고 먹고 싶은 게 있고 철부지처럼 좋다. 보였구나. 아니에요. 철부지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라고 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지금 작가님이 네. 저한테 네. 저는 자기 돌봄이란 걸 몰랐고 네. 그래서 그걸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무서웠어요 라고 네.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질적이고 그죠? 이해가 안 저도 그랬어요. 될까요? 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말씀하신 딱 그 정도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게 있어. 아, 요즘 좀 힘들었으니까 사. 이거 저희 재미의 이유 같은 국분격 채널에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시발 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품격에 맞지 않다면 네. 삐처리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여하튼,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오늘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음. 나를 위한 작은 사치로, 이제 음. 조금 비싼 샌드위치를 먹자거나, 그러니까 요 정도인 거지.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 먹고 싶은 거 먹어. 뭐, 사고 싶은 거 사. 뭐, 요 정도는 사실은 돌봄의 모든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약간,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너는 지금 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질문 잘 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다른 네. 이제 학생들이랑 상담을 할 때도 잘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네 마음은 어떤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같은 질문을 저는 스스로에게 거의 안 해봤다는 아, 생각이 진짜요? 들어서, 네, 아, 얘기하니까 또 슬퍼진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지금 이미 약간 몇 개의 대답들을 제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난지 교수님 식의 돌봄은 나에게 묻는다. 그리고 솔직하게 나랑 얘기를 해본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터널에 들어와 있을까? 특히 어떤 부분이 힘든 걸까? 뭐 이런 부분을 들여다본다. 문아름 교수님처럼 이제 영양제를 먹고 내가 지금 이런 것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활력이 없나? 몸을 안 움직였나? 일어나서 한번 뛰어볼까? 같은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서 깨달았는데 제가 잘하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잘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양 작가님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뭔가 네네.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네. 또 상담도 받으시면서 전문가와 네, 얘기를 네. 나눠보는 시간으로 인해서 자기를 굉장히 잘 알게 됐고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돌봄을 이제 네. 다른 방식으로 또 나에게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네. 느끼셨다는 게 되게 멋지기도 하고 네.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기는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오늘 한 수업이 이제 기획서를 가지고 하는 수업이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기 기획서의 허점은 자기한테는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한 방에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 학교 수업에서 이제 합평도 많이 시키고 그러는 건데,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지는 다른 사람 눈에 더 잘 보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조금 거리감을 두고 볼 필요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뭐 한 번에 뭔가가 바뀐다거나 실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그냥, 배고파? 그럼 먹어. 갖고 싶어? 그럼 사. 같은 되게 간단한 그런 거 말고 스스로한테 조금 질문을 더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덕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되게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 작가님의 어떤 터널을 빠져나오는 방법과 내가 빠져나오는 방법이 이렇게 또 달랐었구나 네. 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사실 저에게 그런 자문을 하는 것이 무조건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답이 있다고 해서 또 그 답으로 인해서 내가 실천하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계속 그냥 자문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왜 우리가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지. 그래 버리면 사실은 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힘든 것 같아? 우리 얘기 좀 할까? 라고 한 다음에 그냥 그러니까 나는 너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스스로에게 되게 다정하게 하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예. 몰랐네. 진짜. 왜냐면 내가 나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됐고 어쨌든 해야 되잖아.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 네 해야 되니까 해야지. 뭐. 자 먹을 걸 먹었으니 해라. 내가 2만 원이나 하는 립밤을 사줬는데 해야지 않겠니? 뭐 약간 이런 되게 얄팍한 돌봄을 하고 있었다는 느낌? 아니 정말 근데 네. 저는 그 동력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아닌 것 같아. 이건 진짜요? 오답인 것 같아. 아니에요. 근데 네. 저는 그게 적절히 섞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네. 언제까지 이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무 하는 재밌다. 말이 네. 언제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할 거야. 네, 이제 움직여. 진짜? 네. 네. 그럴 땐 저도 최후의 수단으로 네. 자,
뭘 살래? 뭘 살래? 아, 네. 안 필요하지만 그래도 뭘 살래? 근데 왜 안 약간 필요하지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립밤이 네네. 끝까지 다 써야 쓴 거잖아요. 하지만 세상에는 10가지 립밤이 있으면 10가지 모두 다 다른 광택과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을 텐데. 저는 그런 네. 부분에서 저에게 엄격한가 봐요. 아, 네네. 이게 있는데 또 사? 맞아, 맞아.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네, 이 지금 방에 아무도 네. 없는데 불을 왜 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엄격함이 있어서 네네. 스스로가 그런 어떤 네,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뭔가를 산다는 게 약간 좀 네, 마음에 많이 거슬려요. 맞아. 그럴 네,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아 라는 식의 어떤 오히려 그런 데에서는 제 마음을 안 돌보죠. 그래서 오히려 쌤처럼 네. 작가님처럼 뭔가를 샀으니 해라 라는 것들을 저도 한번 네, 배워보려고 네. 저 그래서 그게 부러웠나 봐요. 아, 이게 정말 자기한테 없는 부분을 되게 부러워하게 되네요. 저 같은 그랬나 경우에는 봐요. 이게 약간 컴플렉스라서 그러니까 립밤이 있는데 또 샀어 또 막 이런 거 예, 아니면 뭐 쓸데없는 아이템을 저는 정말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궁금해서 뭐 예를 들자면 아이스크림 제조 기계 뭐 이런 이제 홍난진 박사님의 시점에서 볼 때는 되게 저거 사서 한 번 해먹고 말 거면서 왜 뭐 약간 이런 거 어디다 두실 건데요? 맨날 지금 그거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방은 정말 정리가 늘 안 돼 있고 그런데 네. 아니면 이제 밤중에 책을 읽을 때 글자를 잘 보이게 해주는 책갈피 막 이런 진짜 최고야. 하지만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오, 그래? 그런 게 있어? 막 이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호기심이 진짜 많은 편이라서. 근데 그게 이제 컴플렉스라 그걸 참지 못하는 게 되게 어른스럽지 못한 일이고.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이거는 고쳐야 돼.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죠. 네. 진짜 말씀대로 네. 우리 서로가 결핍을 많이 갖고 있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홍단지 교수님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 것만 딱 있을 수가 어떻게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을 수가 막 이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진짜. 근데 너도 그렇게 살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못할 거라서. 왜냐하면 하지만 저거 내가 3년 전에 길 가다가 우연히 산 귀여운 고양인데 저걸 어떻게 버려? 뭐 약간 이런 거 너무 많아갖고. 와, 저는 진짜 버리는 거 너무 잘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다른 거야. 근데 너무 부러운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네. 나름의 강박이 약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내 머릿속이 지금 복잡한 것 같아서 뭔가 네. 일을 시작을 못 하겠어라는 그런 식의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어른이요. 네, 뭔가 이게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구조 자체가 다른 거라서. 네. 근데 또 제가 상담을 받은 분은 그걸 그냥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어떡하겠냐 얘기를 하셔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지만 제가 그때 한 얘기가 하지만 저도 하얗고 깨끗한 방을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약간 그분이 빵 터지셨어요. 근데 이게 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나이를 많이 먹건 아니면 나이가 적건 이거는 관계없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나와 현재의 나 사이의 그 갭을 네. 견디지 못할 때 네, 이런 네. 식의 어떤 부침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차이에 따른 통합을 해야 된다고 늘 하잖아요. 성장에서 네. 늘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음. 성장 드라마나 네, 아니면 네, 성장을 네. 다루는 여러 이야기에서 네네. 항상 그 주인공은 내가 목표로 하는 것과 현실 차이의 그 괴리를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면서 네, 통합해서 네.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가.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현실 그리고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 된다. 맞아요. 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작가님과 지금 제가 나눈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어요. 네. 각자가 가진 어떤 장점도 있겠지만 각자가 이루고 싶은데 거기에 닿지 못하는 결핍이 늘 있기 마련인데 맞아요. 그 결핍만 계속 보다 보면 나를 계속 돌보지 않고 너는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엄격하게 대하면서 맞아요. 나를 자꾸만 내몰게 되는데 네. 그게 오히려 더 되고 싶은 나에게 있어서는 장애물, 내가 세운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악순환을 불러오잖아요. 그게 또.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뭔가 나를 돌보는 방법, 그러니까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명확한 답은 없다. 그쵸. 네, 명확한 어떤 이것만이 답이다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분명한 건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 맞아요. 네. 지금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하얀 방을 갖고 싶지만 어차피 어질러질 거예요. 라는 거는 또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물건 사기를 멈출 수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죠. 이 믿을 수 네. 없어.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이제 필요한 거겠죠.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홍단지 교수님 같은 스타일은 어른. 이제 나처럼 이제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저거 너무 궁금해 이런 건 아직 유치한 어린아이의 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그냥 어차피 그래봤자 제가 당장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이니 받아들이고 하지만 통장이 될 테니까 적당히 절제하면서 살자 정도로 네. 그냥 타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현재 나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중간점을 네. 찾는 게 아마 최선 아닐까 하는 어. 생각이 들고 제가 저처럼 사고 싶은 걸 다 사고 싶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네. 저도 양 작가님처럼 그렇게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싶고 당연히 뭔가를 어떻게 깨끗하고 불 끄는 거고 네네네. 이런 거가 되게 좋은 거고 불을 계속 끄지 않고 집안을 네. 계속 어지르는 거는 나쁜 거야 라는 음. 생각을 어느 순간 하고 있다는 걸 네, 깨달았는데 네. 그때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저와 같은 네. 사람과 네.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와서 네, 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갭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어. 사이가 좋게 잘 살 수 네, 있을까요? 네, 라는 네. 이런 상담 프로였는데 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저처럼 생각하는 여자분에게 네. 상담하시는 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저축하고 네. 항상 아껴 쓰고 네. 필요할 때만 사고 늘 그렇게 절약하는 게 네.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정신이 화들짝 드는 게 네. 이건 나한테 좋은 거지 저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왜 내가 약간 소름이네. 네, 그걸 네. 당연히 선에 갇히고 왜 저 사람처럼 돈을 좀 사고 싶은 거 사고 집안 어지르고 이러는 거를 마치 나쁜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되게 성숙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 네. 예. 그때 갑자기 제 그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건 나의 기준이었구나.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 네. 저희 집안에 그렇게 어지른 사람이 있거든요. 불 안 끄는 사람이 있는데 네. 늘 저는 그게 왜 그럴까 이랬는데 네. 아 이건 내 기준이었어. 저 사람의 그래도 기준에서는 꺼야지. 물론 그래서 제가 네. 끄긴 하는데 네, 네, 네.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강요를 못 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 네. 사람은 어지른 게 참을 수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내 기준을 강요하는 건 네. 옳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그래도 대단하시다. 네. 보통은 말씀하신 데처럼 내가 옳고 네가 따라와야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거를 다르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게 되게 멋있네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왜 내가 그걸 나만 다 맞다고 생각했을까? 나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었구나. 왜냐면 나는 네, 그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이 안 돼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내 기준으로 다 생각하고 있었어. 성숙했어. 네. 아니 근데 몇 년 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네. 그 생각을 한 이후로는 말을 잘 안 하고 그냥 제가 끄고 다니거나 네. 정말 그냥 좋게 말하려고 한다거나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제가 그렇게 뭐 잘났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네. 모든 기준에서 네. 선방학은 없고 뭐가 진짜 옳고 그르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각자의 어떤 기준대로 사는 거고 네. 그 기준이 진짜 뭐 옳고 진짜 안 좋고 이런 건 없으니까 우리 모두 각자의 이런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 네. 그리고 자신에게 또 너그러운 기준은 모두 다 다를 수 있으니 맞아요. 자신의 것을 충분히 받아들여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듣고 떠오른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부부가 이제 신혼인데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왔다는 네네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상담을 받아보려고 부부 상담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받아보겠다고 이제 오셨는데 이유가 이제 성별은 얘기 안 할게요. 다른 한쪽이 너무 더러워서 살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쪽은 되게 이제 주눅이 들어있고, 이제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근데 너무 더러워서 살 수가 없고, 막 그래서 되게 막 화가 나갖고 오셨다고. 근데 그래서 어떻게 정확히 뭐가 가장 신경이 쓰이냐. 그랬더니 얘기를 한 게,
샤워를 한 다음에 그 타올을 그냥 욕실에 걸어두고 나와서 너무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제 기준에는 그냥 그럴 수 있는 정도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상담하시는 분이 정말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샤워를 했으면. 그래가지고 제가 상상한 거는 샤워를 했으면 그 타올을 뭐 세탁기에 넣는다든지.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샤워를 했으면 당연히 그걸 들고 와서 밥 먹는 식탁 의자에 걸어서 말려야지. 네? 그거를 안 한다고 너무 더럽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죠. 그러니까 네. 그분은 평생 본인 집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젖은 타올을 밥 먹는 그 테이블에 본인 의자 뒤에 널어서 말리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냥 그게 지고의 가치? 타올이란 모름지기 밥상에서 말려야지라는 게 되게 박혀 있는 분이라서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들으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게 더 깨끗한 것도 사실 아니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저녁 먹을 때 등 뒤에서 마르니까 밤새 뽀송뽀송해진 걸 아침에 들고 가서 씻으면 되게 기분이 좋다고. 약간 결벽증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사람의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부질없을 수가 있구나. 저는 그 정말. 얘기를 듣고 되게 많은 걸 깨달았어요. 네. 이게 나한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남에게 이게 깨끗한 거고 이건 더러운 거다라고 말하기가. 그러니까 그분의 문제는 샤워를 하고 식탁에 자꾸 타올을 안 갖고 온다가 문제였던 건데 그게 누가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때 그 에피소드로 조금 제 눈이 좀 트여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것만 진짜는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분명히 해당되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자꾸만 안 되는 것 같아서 뭔가 답답함을 느껴요. 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근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피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거 그쵸?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잘 몰라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또 저희처럼 내가 너무 나한테 엄격해서 내가 지금 하는 건 옳지 않고 남들이 하는 방식은 더 맞는 것 같고 맞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터널을 만났을 때 나를 알고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게 터널을 빠져나오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결국은 나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표현인데 20대는 자기 사용 설명서만 어느 정도 완성돼도 되게 성공한 20대라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인간이고 어떤 경우에 화를 내고 어떤 경우에 의욕이 없어지고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물론 그게 완성되는 시점은 사실은 그 사람이 죽는 시점이겠죠. 계속 사람은 변하니까. 근데 그거를 만들어 나가고 업데이트 해갈 준비만 돼 있어도 저는 되게 훌륭한 20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남의 기준 말고 그냥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좋더라. 나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상당히 무른 경향이 있다. 아니면 나는 나한테 이런 경우에 되게 엄격한 경향이 있다. 등등 그런 거를 스스로 좀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나아져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맞아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안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작법 얘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양 작가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무너진 의욕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가. 의욕아 살아나. 의욕아 살아나. 찬바람아 불어라. 말을.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들이 창작을 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빠져나온 경험으로 인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일을 해주셨어요, 양 작가님. 이벤트, 추첨도, 추첨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선발? 추첨? 선정? 선정? 선정도 해주셨고, 그리고 본인의 힘들었던 얘기들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 저 다음번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트가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 남았어요. 이번에도 양 작가님께서 힘써주셔서 저희 재미의 이유에서 이벤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네, 그러면 재미의 이유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올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란지였습니다. 양혜석입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